안녕하세요. 연스덴트입니다. 현재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예측하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추세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변동성, 어디까지의 상승, 어디까지의 조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짧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탑다운 분석으로 HTF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월봉 차트이고 가장 중요한 건 컵앤핸들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월봉 차트에서 상승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라운드 바텀 형태로 컵 부분이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 채널이 형성되면서 손잡이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 손잡이 부분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 구간 컵 부분에서 손잡이 부분까지는 약 3분의 1 정도의 기간과 가격 형성이 나타나는 게 좋은 상태이고요. 실제로 여기 손잡이 되돌림은 컵 깊이의 3분의 1, 2분의 1이라고 저희 차트 분석 바이블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가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손잡이 부분에 하락 채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HTF에서 컵앤핸들 패턴은 신뢰도를 보이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손잡이 부분의 하락 채널을 조금 자세하게 확대한 모습이고요. 하락 채널이 형성된 상태이며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파한 상태에서 최근에 미국 대선 변동성 과정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가 현재 하락하면서 리테스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하락 채널 상단 부분을 리테스트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먼데이 레인지 자체가 하락 채널 상단 바로 경계부에서 리테스트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채널 안으로 재진입하는지 아니면 상방에서 지지를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락 채널 내부로 재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하방에 일봉상으로도 FVG 구간, 페어밸류 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가격 불균형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던 구간으로 쉽게 가격이 다시 해소되는 회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하락 채널 내부로 진입하게 되면 이 64.8K 그리고 63.3K 내외의 구간에서 형성된 일봉상의 FVG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그 근처에서는 고점의 하락 추세선이 하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FVG를 해소할 때 이 구간에서의 지지가 중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색 선으로 표시한 1일봉 200EMA 선이고요. 이건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평균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따라 올라오면서 중첩되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63.3K에서 64.8K 구간 자체는 만약에 시장에 강한 하락이 나타나면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에 이어서 보다 로우 타임 프레임, 즉 LTF 추세를 분석을 해보자면 4시간 봉에서 MSB 구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MSB는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의 약자고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프라이스 액션 용어를 의미를 합니다. 중요한 고점과 저점들을 표시한 구간이고 이 전 저점의 그 전의 고점들에 해당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66.4K 부근 그리고 64.45K 부근 정도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불리시 MSB, 즉 강세 MSB가 나타났었고 이 MSB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강세 구조를 추세를 유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선의 불확실성 속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들이 반복됐었고 이 과정에서 단기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66.4K나 아니면 64.5K 이 부근들은 거의 지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라던가 이 구간이 지켜지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대선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발생할 때 단기적으로 이 상승 추세선과 강세 MSB가 만들어졌던 66.5K, 64.5K는 주의 깊게 체크를 해두고 지지가 나타나는지 단기적인 역추세로 반발 매매,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MSB에 더해서 다른 각도로 차트 분석을 한 작도에 해당하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불리시 MSB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 먼데이 레인지, 한 3주 전쯤의 먼데이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전히 생각되고 있고, 그 이유는 이 레벨 자체가 강세 MSB가 만들어졌던 레벨과 중첩되는 구간이고, 그 구간들이 지속해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레벨은 여전히 66.5K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체크해둬야 될 점은 4시간봉 200EMA, 즉 약 33일 정도의 한 달 정도의 평균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이동 평균선에 해당하고요. 하늘색 선에 해당합니다. 이 선에서 이번 조정 과정에서도 지지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선이 이번 주에 먼데이 레인지 내부에서 있기 때문에 저 선을 기준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데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시간봉 200EMA는 현재 66.8K 정도의 가격 구간에 해당하고요. 차트에 더해서 파이어 차트, 즉 현물 CVD 흐름과 오더북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 약 73K 부근과 75K 부근에 강한 물량의 매도벽 저항이 나타나 있는 상태이고,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64.8K라던가 65.5K 구간에 조금은 적은 물량의 매수 오더북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물 CVD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고 하면 고액 CVD 흐름은 이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위아래로 나타나는 상태이고요. 쉽게 말하면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두고 호흡을 긴 매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액 규모의 매수 거래량에 해당하는 주황색 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개미들의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태고, 이러한 개미들의 비중이 늘어날 때 세력들은 자잘한 무빙을 계속 만들어내는 경향성이 있어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 선물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시점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코인글래스에서 청산 히트맵을 보면 모델 1은 그때그때의 매수 매도벽의 청산 히트맵을 보여주는 거고요. 모델 2는 이 연속된 기간 동안에 쭉 쌓인 물량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의 차이이고, 이 청산 히트맵에서 약 24시간 정도의 모델 2 흐름을 보면 69K 부근 상방으로 조금 강한 매도벽이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 아래쪽으로의 유동성은 66K에서 63K 부근까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데 위의 저항보다는 지지가 조금 약한 상태이고, 중요한 점은 66.8K 부근에서 69K 사이에 물량대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즉 호가층이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언제든 쉽게 차트 가격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킹피셔의 청산 맵을 확인해 보면 전체적인 레버리지에서의 유동성 경향은 숏 포지션이 더 많이 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약 73K, 72K 이 구간에 물량이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고배율을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에 위아래 무빙이 계속 나타남에 따라서 고배율 청산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68.4K에서 약 한 68.7K 구간 사이에는 고배율 물량이 많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69K에서 68.3K 구간은 언제든지 고배율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가격 움직임을 크게 줄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리한 고배율 선물 거래는 지양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딩 라이트에서의 이 매수벽과 매도벽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서도 73K 이상의 74K, 75K 이런 구간에 약 400BTC
200BTC, 350BTC 정도의 강한 매도벽 물량이 있는 상태이고, 매수벽 같은 경우에는 약 160BTC가 66K, 그리고 65.5K 부근의 200BTC와 같이 66K 정도 이하의 강한 매수벽이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73K에서 66K 구간 사이 자체는 물량 자체가 많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선 변동성에 의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구간은 현물 기준으로도 약 10에서 12%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물 레버리지를 잘못해서 무리하게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큰 비중이 청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던 73.5K, 6K 부근과 하단의 64.8K 구간 사이에는 물량 자체가 많이 비어있는 구간에 해당하고요. 이 구간은 약 10에서 12%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격 흐름 자체가 대선 변동성에 의해서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너무 LTF, 즉 작은 시간대의 흐름에서 차트를 보시기보다는 일봉 정도 수준에서도 차트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하락 채널 상단이라던가 FVG, 그리고 고점의 하락 추세선, 그리고 일봉상에서의 200EMA 등의 주요 지지 구간, 근거들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대선을 앞두고 제가 생각하는 매매의 중점은 방향성을 상방이다 하방이다 예측해서 대선 결과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매매가 아니라 현재 물량 자체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의 중간에 위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위로 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그 지지 구간에서의 강한 지지 여부들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분할로 실어서 매매하는 방향을 고려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의 매매의 중점은 추세 매매를 바라고 미리 진입해 있기보다는 수익권에 해당하는 물량들은 리스크를 제거한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그리고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간 위치에서는 거래를 지향하고 기존에 하단에서 매수해 놓은 현물 물량이 있다면 이는 중장기 비전을 보고 자신의 비전에 맞춰서 투자를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선물 관점에서는 추세가 나타난 이후에 주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에서 역추세 매매를 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큰 수익을 한 번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선이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 앞에서는 무리한 매매를 하기보다 자신의 시드를 보존하고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써 추후에 원하는 확률이 높은 시장 구조에서 매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보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도박이 아닌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오래 시장에 살아남아야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